제2차 반공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6월 23일 개최가 됩니다. 앞으로 꼭 5일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오전 11시에 모여서 오후 1시까지 시간을 엄수해서 집회를 가지겠습니다. 이번에는 6.25 전쟁 제68주년 기념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회고하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5분의 연사 가운데 2분이 학도병으로 그리고 미군으로 6.25 전쟁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생생한 체험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또 나머지 3분의 연사는 시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뜨거운 애국심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고 또 도전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자유, 정의, 반공, 한미동맹 강화, 주한미군 감축 철수 절대 반대, 또 우리가 연방제, 남북 연방제, 물론 적화 통일 반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제 우리 6.12 싱가포르의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6.13 지방선거 후에 처음 가지는 이 중요한 역사적인 대회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온 세상에 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저희들은 여기에서 만나겠습니다.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입니다. 버나비시는 이 밴쿠버 전 광역시의 이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에 평화의 사도 앞에서 Korean War Memorial 앞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주소는 6110 Boundary Road, 버나비 입니다.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오시게 되면 쉽게 오실 수 있고요. 200대의 주차장이 바로 우리 집회 장소 옆에 있습니다. 불과 뭐 한 2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번 6월 23일 오전 11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나라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그 애국의 목소리를 담아서 우리가 번국과 세계 전역에 소리 높여서 우리가 외치는 그리고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때 여러분들을 바로 그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 김정은 합의, 도취된 한국, 냉정한 미국, 냉소적인 전문가들, 미국 워싱턴 포스트 보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에 관해 세계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가? Is Trump gaslighting the world on North Korea? 이런 제목입니다. 6월 18일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제가 번역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자들은 그를 일상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트럼프는 아주 일상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 이렇게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재미있는 용어입니다. 대중이 검증 가능한 사실들을 verifiable facts, 검증 가능한 그 사실들을 의심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자기 입속만 차리는 말을 믿기 시작하는 정도까지 의도적으로 그 정도까지 트럼프 쪽에서 잘못된 정보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네,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입속을 차리는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검증 가능한 사실을 의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속이는 것이죠. 이것은 사기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해서 세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세뇌, 가스라이팅. 트럼프는 북한에 관해서 세계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가?
여론조사에서의 지지도 상승에 의해서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올라가죠. 그래서 고무된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같은 방식, 즉 가스라이팅, 세뇌를 하는 그 가스라이팅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이속을 차리는 그 말, 그리고 검증 가능한 그 사실을 의심하게 하는 그 말, 그래서 자기 말을 믿도록 하는, 그래서 잘못된 정보, 거짓된 정보를 계속해서 주는 잘못된, 거짓된 선동 방법이죠. 그걸 이제 비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과 그리고 성공을 self and success 그걸 자랑하며 평양으로부터 더 이상 핵 위협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평양으로부터 더 이상 핵 위협이 없다. 이 말은 일시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일시적으로 그런 말을 듣자고 트럼프를 지지했습니까?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CVID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C, complete, 그리고 V, verifiable, 검증 가능한, I, irreversible,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D, denuclearization, nuclearization, 비핵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검증 가능하고 그리고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또 우리가 원했던 것이고, 이게 바로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이 북한이 25년 동안 사기 치면서 사용했던 그 한반도 비핵화, 거기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국에 제공되는 핵 우산도 다 그 해체하고, 그러니까 뭐 전략 자산들이 한국에 배치되는 거 다 또한 취소하고, 이런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 말을 가지고 더 이상 핵 위협이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 사기당한 기분이죠. 지난 주말 트럼프는 김정은과 더불어 이루어진 딜 거래를 아시아 전역이 축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계의 평화가 도래했다 이렇게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아시아 전역이 축하하고 있습니까? 천만에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일본 같은 데서 한국의 보수 우파는 말할 것도 없고 축하하는 대신에 맹비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스라이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말 그렇구나, 아시아 전역이 축하한다, 이렇게 그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는 거,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 세뇌하고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 일시적인 평화, 거짓된 평화, 뒷돈 주고 얻어내는 그 평화, 많은 것을 손해보면서 참된 그런 이 비핵화, 이것은 뒷전에 던져버리고 하는 이런 평화의 도래, 소용없습니다. 이제 트위터 메시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다음에 막 도착했다. 긴 여행.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내가 대통령 직책을 맡기 전보다, 예를 들면 오바마 시절보다 지금, 내가 대통령 맡는 지금 더 안전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북핵 문제는 좀 다르죠.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까지요? 트럼프 대통령 언제까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6개월이요? 그 이후에 지금 앞으로 협상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더 위험해지겠죠. 네. 영구적인, 불가역적인 비핵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핵 위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과의 만남은 흥미롭고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같은 보수파 입장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경험이었죠. 네. 또 다른 비판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CBI는 다 제쳐버리고 김정은이 원하는 계속 25년 이상을 북한이 사기쳤던 그 한반도 비핵화를 가지고 막연하게 해놓은 그것이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요. 도무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미래를 위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네, 제가 볼 땐 뻥튀기입니다. 북한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사파 공산주의의 그 본질, 그들의 그 잔인성, 호전성, 속임수, 거짓된 것, 이 모든 것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을 키워서 그런 것들이 더 파괴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마귀에게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북한이 마귀 자체는 아니지만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이것이 6월 13일자 트위터 메시지입니다. 또 이런 말을 다른 트위터에서 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거래는 아시아 전역에서 칭찬과 축하를 받고 있다. 그들은 매우 행복하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한국의 많은 보수 우파가 적어도 한국의 인구의 20 내지 30% 혹은 그 이상이 칭찬과 축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보수 논평가는 난 그 트럼프를 저주한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보수 논평가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들이 매우 행복하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가스라이팅,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귀에는 아주 먼 곳에 들리는 아주 거짓말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어떤 미국인들은 그 거래가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 평화를 하게 되면 전쟁은 안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트럼프가 승리하기보다 역사적인 거래가 실패하기를 바란다. 역사적인 거래가 왜 실패하기를 바랍니까? 그것이 참된 비핵화가 아니고 그것이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와 그래서 남북연방제 실시와 그리고 적화 통일로 가는 그런 단계라면 실패하기를 원하는 게 100% 옳고 100번이면 100, 1000이면 전 다 실패해야죠.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른 선택이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한반도에 살아있고 그것이 활성화될 때에만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니 더 나아가 미국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동맹, 한국에 그렇지 않은 동맹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파, 친북 좌파, 종북 좌파, 친중, 종중 좌파들 전혀 반미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친미주의자들을 미국이 관리하지 않고 미국이 보호해주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밀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기의 중간선거 승리와 그리고 또 재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포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보수우파, 대한민국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좌파, 한국의 종북 좌파, 친북 좌파를 지금 옹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세력이 지금 점점 더 그 힘을 얻도록 그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하고 성토를 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미국의 리버럴 뉴스들을 말합니다. 뭐 워싱턴 포스트, 뭐 ABC, 무슨 뭐 CNN, 뭐 NBC 뭐 다 그렇죠. 대부분 팍스 뉴스 빼고 나서는 다 이 페이크 뉴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트럼프가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페이크 뉴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참된 뉴스도 자기에게 불리한 페이크 뉴스라고 해서 매도해버리는 그것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지성과 양심 다 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바른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저도 지금 지지하고 아직도 찬성하고 아직도 그걸 밀고 있지만은 모든 걸 다 잘한다, 모든 걸 다 그냥 찬성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트럼프 클럽 뭐 그 이상으로 트럼프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것인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하여튼 가짜 뉴스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나를 비판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재미있다. 이건 트럼프의 말입니다. 그들은 내가 만난 것 때문에 김정은을 만난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북한에 주었다고 말하기를 원한다. 네.
비판 응당 받아야죠. 네. 이런 북한의 이런 살인 독재 국가, 거기에 우두머리를 같이 동등하게 정상회담에 대접을 해서 같은 어떤 핵 보유국으로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북한에게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우리가 동등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해서 자기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준 것은, 그건 너무 많은 것을 북한에 준 게 사실이죠. 네. 그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폄하해야 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 이거 거짓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을 만나서 한 일에 대해서 바로 그것만 비판합니까? 아니죠.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 얘기한 것입니다. 이 수사 역시 정치적인 수사고, 이거 역시 가스라이팅,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상당한 것을 얻었다. 얻긴 뭘 얻어요? 아주 see, complete 이거 얻었습니까? 검증 가능한 거 얻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거 얻었습니까? 그런 비핵화 얻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북한이 속이면서 써왔던 용어 하나 넣은 거 가지고 상당한 것을 얻었다고요? 더 이상 미사일 실험하지 않고 핵 실험하지 않고 그러면 상당한 것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까? 그걸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두고 봐야죠. 네. 얻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얻지 못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얻어냅니까? 우리 인질들을 얻었고 그들은 이곳에 있다. 네, 우리 3명의 한국계 미국인들 구출된 거, 그건 참 기쁜 일입니다. 6월 17일자 트위터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기사를 계속 인용합니다. 지난해의 실제적인 위기의 때, 작년에, 즉 트럼프의 유명한 조언자들, 맥메스터 같은 사람이 여기 들어가죠. 또 동맹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에 관해 말하던 때 이후로 상황이 진정된 것에 관해 분명히 낙관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 인정할 건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러나 북한이 핵 위협을 제거하고 무기들을 폐기하거나 조사와 검증 체제에 굴복하는 일에 근접함을 보여주는 조짐은 전혀 없다. 아주 핵심적인 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근데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이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까? 전혀 그런 것이 근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 미봉책으로 했지만 비확산에 중점을 둔 워싱턴에 있는 플라우셰어스 펀드의 회장 조 시린시온은 다음과 같이 썼다. 조 시린시온은 이 Nuclear Nightmares, 핵 악몽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런 저자입니다.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기이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bizarre. 아주 기이하고 특이하고 이상하고 괴상하고, 그런 것을 이제 bizarre 그렇게 표현하는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회담이 산출한 희미한 공동성명, vague, 희미한 공동성명이 수십 개의 핵무기와 수백 개의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과 북한이 50년 넘게 건설한 거대한 핵무기 단지, 핵무기 컴플렉스를 제거했다는 일에 동의할, 신뢰할 수 있는 핵 안전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권위 있는 그런 핵 안전 전문가 가운데 단 한 명도 싱가포르 회담 때문에 수십 개의 북한의 핵무기, 수백 개의 북한의 미사일, 그리고 북한이 50년 넘게 건설한 거대한 핵무기 단지를 제거했다. 이렇게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핵 전문가들은 냉소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스스로 성공했다고 하는 자화자찬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입니다. 한 명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한국의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미국의 전문가들이고 세계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스린시언 이분이 자기 명예를 걸고 주장한 말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미국의 유권자들도 미국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다수가 머저리티가 트럼프의 싱가포르 이후의 확실성을 공유하지 않는다. 뭐 트럼프가 와서 뭐 세계의 평화가 도래했다. 뭐 더 이상 뭐 북한의 핵 위협은 제거됐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확실성, 이런 것을 트럼프가 가진 확실성을 미국의 유권자들, 국민들은 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미국은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 미국 국민은 냉정한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워싱턴 포스트와 ABC의 새 여론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미국인들은 외교의 새 회전, 그러니까 뭐 새롭게 이제 외교가 펼쳐졌는데 싱가포르에서 그것의 회담의 공적을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트럼프가 확실성을 얘기하고 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고 뭐 많은 것을, 상당히 많은 것을 얻었고 앞으로 많은 것을 얻을 것이고 이런 모든 자화자찬, 가스라이팅 너무 일러 이렇게 미국민들이 평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냉정한 평가죠. 전문가들은 아주 냉소적이고 단 한 명도 인정하는 사람이 없고 미국 국민들은 다수가 아직 너무 일러 그런 평가하기, 이건 냉정한 것이죠. 근데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도취해 있습니다. 네, 평화는 왔다. 이제 언제 우리가 평양에 가서 수학여행을 갔다 올 것인가? 언제 유라시아 뭐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을 넘어서 이제 뭐 만주로 그리고 뭐 중국으로 그리고 러시아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그 유라시아 열차를 언제 우리가 타볼 것인가? 낮은 선봉지구 혹은 뭐 여기 뭐 금강산 관광 그리고 또 뭐 여기에 또 그 개성 그 공단 이런 것들이 언제 가동되고 언제 뭐 우리가 평화에 이런 그 감정적으로 도취되어 있는 그런 한국 국민들 아직 멀었습니다. 한국 국민들 아직 멀었어요. 일본은 이성적이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감성적이라고 그러죠. 안보 문제는 아주 이성적이어야죠. 감성적이 되면 쉽게 속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래도 여기 다수의 미국인들을 보니까 이성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너무 이르다. 그렇죠. 너무 이르죠. 그 합의 사항에 뭐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뭐 평화가 왔느니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 합의 사항이, 싱가포르 합의 사항이 그것이죠. 우리는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네. 그게 무슨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까? 선언에 불과한데. 두 번째는 평화체제를 이루어서 북한은 안전보장을 우리가 약속한다. 그건 전에도 늘 했던 겁니다. 앞에 있던 클린턴 행정부도 그걸 했었습니다. 서로 지키지 않았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데 노력한다. 이 북한의 말입니다. 25년 동안 8차례나 속여먹었던 그 단어 또 가져와서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말한 CBI, 미국 건 다 버리고 북한 걸 가져다가 썼어요. 그리고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공은 무슨 성공입니까, 그게? 실패를 성공으로 포장한 것이죠. 가스라이팅 하겠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미군의 유해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송환한다. 지금까지도 안 지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속이는 북한을, 그걸 몰라요. 네. 알 수가 있겠나요? 이런 미국인이. 뭐 성공 가도를 걸어오던 사람이, 미국 최대 부동산 재벌이 의리의리한 그 트럼프 타워에서 맨하탄 전경이 내다 보이는 그 화려한 데서 살고, 뭐 공항에서 그 자기 집까지 그냥 그 헬리콥터를 타고 오가는, 그리고 워튼 스쿨 같은 아주 훌륭한 학교를 졸업한, 명문 학교를 졸업한,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이 미국인이 대통령이 된 이분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북한의 실상을. 많은 것이 트럼프 정부의 협상가들의 스태미나, 체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을 것이다. 그때 이 정상회담 마치고 기자회견할 때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앞으로 우리가 볼을 여기까지 가져왔는데 그 다음에 넘겨야 된다고, 당신에게 달려 있다고. 네. 책임을 그쪽으로 미룹니다. 본인이 못한 걸 어떻게 그 아랫사람들이 합니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되면 좋겠지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패시미스트가 아닙니다. 저는 리얼리스트입니다. 현실론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지성과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할 걸 비판해야 바른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토대 위에 바른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의 지지자 가운데 아직도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사안을 따라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바른 양보를 얻어내야 하고 비핵화에 관해 북한이 여태까지 말해온 공허한 약속들을 완수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못했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못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했는데 이런 회담은 정상회담은 모든 일의 마지막 아주 처리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죠. 정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 시작하고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말 앞에 마차를 두는 그런 격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없죠. 한 6개월쯤 후에 아마 손을 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우파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네, 앞으로 보십시오. 분명히 파열음이 나오게 되고 앞으로 또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그것이 이전보다 더 느껴지게 되고 지금 단계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 또 긴장 관계 시작하면 더 긴장의 도가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때가 저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북한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그 속임수, 북한의 그 거짓된, 그리고 북한의 그 잔악성,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탄로나고 드러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만큼 오랫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중간선거, 그리고 또 중간선거 승리, 그리고 재선을 위해서 얼만큼 자기가 그 거짓 평화를 계속해서 뒷돈 대주고, 자기가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과 일본, 중국에 돈 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만 그렇게 아주 그냥 잘난 척하고 나만 아주 그냥 피해 없이 나만 그냥 모든 권리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의무를 그렇게 지우고 그렇게 세상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머릿속에 사업가의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렇게 일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핵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서 중대한 돌파, 메이저 브레이크스루를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북핵 폐기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라면 이번에 정말 중대하게 돌파가 일어난다. 거의 없습니다. few. 다른 사람들은 자기 축하를 위한 트럼프의 끊임없는 필요. 트럼프는 계속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계속 뉴스 커버리지가 자기 중심이 돼야 되고 좋은 소식이 나와야 되고 자기 축하를 해야 되고 그런 트럼프의 끊임없는 필요가 크게 과장된 건 아닙니다. 네. 북한 사람들의 손에 놀아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트럼프의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멘탈리티, 이런 마음, 이 심적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북한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하는 것이죠. 평양은 미국과 거의 동맹국으로부터, 한국도 물론 제일 큰 봉이죠. 네. 송금의 형태를 통해 돈을 갈취할지 모른다. 앞으로 한국이 많이 돈을 갈취당할 것입니다. 이 거짓 평화가 유지되는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고 자기 유리하게 그렇게 끌어나가려고 할 때 문재인 세력도 동일하게 그렇게 또 정치적인 타산이 맞아서 그들도 아주 세력을 더 넓히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이제 북한에 쏟겠죠. 돈을 갈취당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함으로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관해 지속적으로 공적을 주장할 수 있다. 네. 계속 돈 주니까 계속 북한도 이 평화 관리 해주겠죠. 네. 거짓 평화 관리를 해주겠죠.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지불하기를 중단하면 북한은 트럼프의 재선을 2020년 재선을 해칠 수 있는 수단들을 수중에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뿅 한번 로켓 쏘고 미사일 한번 발사하고 ICBM 그러면서 또 하고 핵실험하고 그러면 트럼프가 말했던 그 모든 자기의 딜 이렇게 다 깨진 것을 알게 되고 여론이 악화되고 그래서 재선할 수 없게 되고 여러 가지 아주 수중에 이번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많은 것을 뺏긴 것입니다. 김정은은 더 많은 미사일들과 핵 무기들을 실험할 수 있고 로켓 발사나 핵 실험이나 조사 연구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고 트럼프가 국가 안전에 있어서 약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가 있다. 얼마든지 조종합니다. 뭐 미사일 한 발 그냥 팍 쏘고 몇 개 팍 쏘면 확 그냥 아주 상황이 돌변하고 뒤집어집니다. 아주 긴장 관계로 막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하게 되면 재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을 포기했고 그래서 이제 타협을 통해 거짓 평화를 통해 자기의 그 정치 역정 관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에는 아주 목을 조이는 아주 교살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인용합니다. 훨씬 더 미묘하게 선거일이 임박해 올 때 미국의 대통령 선거 2020년입니다. 임박해 올 때 김정은은 돈의 원활한 유출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돈이 흘러들어와야 돼 북한으로 이걸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로 은밀히 위협할 수 있다. 뭐 미사일 쏠 거야 뭐 등등 핵 실험할 거야 뭐 은밀히 위협할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 쪽에서는 그게 있으면 손해를 보니까 뒷돈 대주라고 또 한국에 압력을 넣겠죠. 한국에 압력을 넣으면 또 문재인 이 세력은 또 북한에 돈 주기를 아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에 막 주겠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 갈취해서 그렇게 세금 뜯어내 가지고서 그렇게 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의 돈이 갈취가 당하는 한국 국민들의 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김정은의 지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슬픈 역사입니다. 러시아는 2016년의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다. 그런데 2010년은 북한이 이제 미국의 대선에 개입하는 북한의 해가 될 수 있다. 2016년은 러시아의 해, 2020년은 북한의 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싱가포르 회담이 바로 그것을 위한 전주곡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뺏겼습니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냉혹한 경고를 무시한다. 그는 북한과의 외교적 방향이 실패한다고 해도 이번 뭐 정상회담 뭐 결국은 실패로 판명돼도 가스라이팅은 계속될지 모른다고 인정하기조차 한다. 네, 이렇게 실패해도 뭐 난 가스라이팅 계속 할 거야. 자, 이 말을 보겠습니다. 나는 6개월 후에 당신들 앞에 서서 기자들을 말합니다. 당신 기자들 앞에 서서 어이 내가 잘못했어. Hey, I was wrong. 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미래 실패할 것까지 미리 지금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것까지. 나는 도대체 그것을 인정할지 모르겠다. 네. 뭐 내가 이런 말을 뭐 어이 내가 잘못했어. 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그 말을 하겠어. 그러나 나는 어떤 종류의 변명할 이유를 발견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6개월 후에 얘기한다면 당신들 앞에 기자들 앞에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변명할 이유. 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가스라이팅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코리 쉐이키는 다음과 같이 썼다. 트럼프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을 결속시키는 우정과 존경을 파괴하기를 결심한 것 같다. 이게 미국의 장점이었죠. 네, 그 우정과 존경 이걸 주면서 미국의 동맹들을 결속시키는 그 일을 했는데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장사꾼적인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분리를 따지고 이윤과 또 손해 뭐 이득을 따지기를 계속하니까 EU와도 아주 껄끄럽고 한국과도 지금 아주 뭐 주한미군 철수 너무 비싸니 뭐 주한미군 주둔이 비싸니 뭐 주둔비가 뭐 적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돈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우정과 존경의 관계가 깨지는 파괴하는 그런 것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결심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요? 여기 지금 코리 쉐이키 국제전략연구소의 연구원이 만약 그가 성공한다면 이렇게 동맹 파괴를 한다면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러시아나 중국 어디 뭐 우정과 존경을 바탕으로 했습니까?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압박하려고 그러고 아주 속국으로 이 주위에 주변국들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그런 것이죠. 네. 그와처럼 미국이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지금 했습니다. 나라들은 그들의 노력보다 미국의 노력을 도와야 할 이유를 전혀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자,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그 방향, 미국이 가고 있는 방향. 근데 이걸 우리 걸 포기하고 미국의 것을 이렇게 따라가고 도와줘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우정과 존경이 상실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거 참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미국의 국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또 그러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죠. 그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 결과 동맹국들과의 우정과 존경의 관계가 파괴돼서 결국은 미국이 고립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런 그 경고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또 김정은 혹은 뭐 그 주위에 있는 뭐 문재인 뭐 또 이 중국 뭐 이런 세력들 다 영향을 이렇게 행사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을 오케스트레이트해서 지휘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절대자가 계십니다. 성경은 에베소 1장 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여기에 지금 우리 한국의 한반도의 문제 다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한반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로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대한민국이 아주 건전한 이런 가치관 속에서 이렇게 커가고 또 성도들은 또 한국 교회가 그런 틀 속에서 더 많은 해외 선교를 하고 더 많이 세계에 축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행동들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6월 23일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증거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외에서는 페이펠 정보를 써주시고 국내에서는 저 밑에 정보를 통해서 저희들 후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웹사이트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캐나다나 미국의 이 은행을 통해서 이 양국에서 저희들을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쉬운 수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저희를 후원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번 주일에 오십시오. 예배가 마치면 애국 보수 시민 시국좌담회를 엽니다. 그래서 함께 나라 사랑을 표현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지혜를 서로 주고받는 도전을 주고받는 시간이 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소를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온 세계 한인들에게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